그러니까 일단 그 교세 감소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지금 오프라인 예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원이 정확하게 집계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지난번 총회처럼 인구 발표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간접 근거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예컨대 온라인 예배를 했을 때 동시 접속을 몇 명 정도 했는지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이제 보고된 내용들이 저희한테 입수가 되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됐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교육생이라고 이제 우리가 불렀었던 센터 교육생들은 거의 80% 이상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몇몇 지파들을 통해서 보니까 신천지가 30%에서 40% 정도 인구 감소가 있었다는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최소 약 13만 명 정도 이제 되지 않는가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20만 넘고 30만에 육박한다고 했다가 이제 13만 정도로 떨어진 거니까 많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런데도 10만 넘는다는 건 대단히 많은 또 숫자가 남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탈폐를 지금 고민하면서 지금 신천지에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그 13만 안에서도 다수가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일단 제가 이미지 파일을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제가 두 가지를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앞에 것부터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홍색 이미지 파일로 된 거요. 이제 거기 보면 그 이미 신천지 교인들에게는 부분적으로 공개가 된 내용이에요. 전반적인 내용이 다 공개된 내용은 아니고 부분적인 내용만 공개된 이만희 씨의 지시사항입니다.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 뭐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구속되어도 남은 사명자들과 성도들은 지금과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과 말씀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지도부의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제 대구 지파장과 부총무가 이제 구속이고 또 두 명은 불구속인 상태입니다만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신천지 지도부가 구속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신천지 안에서 무슨 얘기들이 있냐면 이만희 씨의 부인이 이제 신천지 교인들의 헌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들이 그 전부터 이야기들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명절 때 자식들이 부모한테 용돈을 가져다 주면 그거를 어떻게 다 마다할 수 있겠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만희 씨와 또 이만희 씨 부인의 어떤 횡령 혐의에 대한 입막음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 들린다는 게 저런 핑계를 대나 어떻게 저런 변명을 할 수 있나라고 들리기보다는 이게 많이 쫄리나 보다. 그 부분이 많이 걸리나 보다. 즉 혐의가 확정될 게 늘어나고 있나 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도부가 더 많이 구속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지도부도 알고 있고 이걸 교인들에게 이제 알리는 거죠. 그 뒤에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가 친일파 교회들의 청원을 들어주어 신천지를 폐쇄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믿음과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되게 저는 우려스러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친일파다. 그리고 정부가 친일파 교회와 합세해서 신천지를 핍박한다. 라는 식이 전에는 이제 신천지의 어떤 적수를 한기총으로 한정지었다면 지금은 신천지를 제외한 행정당국조차도 정부조차도 다 신천지의 적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거 없는 극단적인 정치적인 방향을 신천지 안에 있는 부녀자분들이나 내지는 청년들이 그대로 함양하게 될 게 대단히 지금 우려가 됩니다. 가뜩이나 이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양극화 현상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천지의 어떤 정치적인 극우화가 지금 이 신천지가 작금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그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천지가 붕괴하고 그 친구들이 고스란히 남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 있는 분열에 대해서 계속 신천지가 만들어낸 영향력이 고스란히 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우려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신천지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교리를 변개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헤쳐나가겠다는 것이 신천지 지도부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그 교리 변개된 내용들을 좀 가만 살펴보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흰무리에 관련해서도 이제 변경이 됐고 지금 신천지 내부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이제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결국 이렇게 신천지를 핍박하고 압박했던 뭐 그게 정부가 됐든 교회가 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신천지를 반대했던 모든 세력에게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지금 막 안에서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제보 들어오는 것 중에 다수가 전에는 하지 않았던 불심판 얘기를 지금 너무나 자주 하고 있다. 즉 그동안 신천지가 얘기했던 거는 교인들에게 신천지가 말하는 역사 완성이 임박했다. 이 임박한 시간 동안 좀 더 힘내고 견디자라는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신천지가 말하는 그 최종적인 시간을 되게 뒤로 지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불심판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아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교리 변개는 사실은 예측했던 것이고 또 교리 변개를 지금 신천지 교인들은 리얼타임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교리 책들이나 내지는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가 저술했던 책들을 통해서 교리 변개를 본 게 아니라 자신들의 현실 안에서 이렇게 달라졌네를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천지 안에서 오래되었던 분들은 이게 되게 충격적이에요. 전에는 이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네 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신천지에 들어간 지 2년, 3년 이 정도밖에 안 된 친구들은 이런 교리 변개가 이만희 씨가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교리 내용들을 조금씩 수정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라는 생각을 안 하는 친구들이 한 2, 3년 차 된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는 그분들한테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만희 씨가 이렇게 교리를 바꾸는 것이 또 이전에 말했던 것과 어떻게 다른지 성경 안에서 확인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만한 신천지 교인들에게 되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이만희 씨가 교리를 또 바꿨네 라고 비판할 수 있죠. 그리고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불어 이건 신천지 교인들에게는 되게 좋은 판단 준 거점이 생긴 기회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10월 달에 수료식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수료식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복음방이라는 게 꼭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카페에서 하면 되고 지금도 이제 구역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카페나 그냥 스터디룸이나 이런 데서는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복음방을 하고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게 그런 장소 중심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에는 센터가 있고 장소만 알면 좀 저기 신천지 교육기관이니까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되게 쉽게 하고 대처도 쉽게 할 수 있었다면 오히려 음지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모이는지 모르고 이게 유동적으로 계속 변하게 되면 또 시간이 원래는 월화목금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모르는 장소에서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그렇게 만나게 되면 이게 오히려 대처가 어렵겠다.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나 적은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가 문제가 줄어들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해당 사람에게는 해당 사람 개인의 인생사 안에서는 또 그 사람을 둘러싼 가족들에게는 이거는 뭐 다수의 문제이든 소수의 문제이든 일단 우리 가족의 문제가 되는 순간 대단히 아픈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음지화되는 문제들을 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전에는 신천지 관련된 이야기들을 네이버에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내지는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해서 그쪽에서 이제 신천지 관련된 정보들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네이버에서 게시 중단을 신천지가 계속 걸고 있어서 네이버를 통해서는 그런 것들을 못 보게 됐을 때 유튜브로 넘어온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신천지가 왜 잘못됐는지를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지난 한 2, 3년간의 사역이었죠. 그런데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유튜브도 잘 안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신천지 지도부의 입김에 의해서 외부와의 정보를 차단할 때 그들과 어떻게 접점을 만들고 어떻게 정보 전달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음지화되는 것을 막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좋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